네, 어제부로 코로나19 확진자가 1000명을 넘었죠. 뭐 예상됐던 일입니다만 첫 확진자가 나온 지 37일 만입니다. 현재 확진자가 1261명, 사망자 12명, 완치자 24명입니다. 과연 이게 언제까지, 어디까지, 몇 명까지 우리가 받아들일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어요. 이게 잦아지는 건지 아니면 계속되는 건지도 모르겠고요. 이런 문제를 저희 질병관리본부장 지낸 차의과대학교 전병률 교수 연결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병률입니다. 교수님, 어제 이 와중에도 반가운 소식 하나 있었는데 임신 진단 키트처럼 10분 안에 코로나19 감염 여부 확인할 수 있는 새로운 검사법이 개발됐다. 이런 소식이 있었거든요. 네. 이거 곧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까? 현재 이 코로나19 감염증에 대한 진단 방법은 말씀 주신 것처럼 그런 신속 진단 방법이 있고요. 예. 또 분자 진단 방법이 있습니다. 네. 지금 현재 사용하는 게 이제 분자 진단 방법인데요. 예. 지금 말씀하신 신속 진단은 빠르고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근데 또 문제는 분자 진단에 비해서 좀 정확도가 떨어진다는 그렇군요. 문제가 있지만 예. 그렇다고 해서 이 신속 진단법이 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 이런 신속 진단법은 진단 검사 역량이 좀 부족한 그런 국가 등에서 예. 실제로 쉽게 좀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인력이나 이런 기술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네. 분자 진단 방법을 지금 현재 채택을 해서 쓰고 있는 거죠. 예. 우리나라는 아직 그렇게 요긴하진 않겠네요. 우리 상황에서는. 일단 환자가 예. 급속도로 증가될 경우에 예. 이런 항원항체 검사 방법인 신속 진단도 또 일선 의료기관에서는 간편하게 또 사용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쨌든 도움되는 일은 뭐든지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하루하루 매일 오전 오후 발표되는 숫자를 보면서 이번에 몇 명 늘었을까 굉장히 불안해요. 네. 지금 상황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이게? 이게 우리가 최초 환자가 1월 20일 날 발생을 했고요. 예. 한 달이 지난 시점부터 소위 말하는 지역사회 감염이 시작이 되고 예. 그리고 이제 어제 284명까지 늘었는데 생각해보면은 거의 하루에 2배씩 늘어나는 그런 양상입니다. 그러니까요. 이런 양상은 사실 이 대구 신천지 교회라든지 예. 청도 대남병원과 같은 기관에서의 대규모 이 집단 발병이 원인이 되고요. 네. 또 그것이 진정이 되더라도 또 새로운 또 연결고리가 만들어져서 예. 소규모 집단 발병이 지금 계속해서 확인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당분간은 환자의 이 발병 양상이 예.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일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2,000명, 3,000명까지 마음의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까? 네, 그렇게 계속해서 환자가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이제 외신에서 어제 이제 이런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데 한국의 이 확진자 숫자가 많은 게 네. 한국이 굉장히 신속하게 많은 인원에 대해서 코로나 네. 검사를 했기 때문이다. 그게 오히려 네. 이제 다른 나라에 비하면 숫자가 많아 보일 수 있지만 우리 한국의 높은 어떤 기술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보도도 좀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사실입니까? 네, 사실입니다. 현재 우리나라가 현재까지 예. 약 한 5만 명 정도를 대상으로 검사를 했어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는 예. 426건밖에는 검사를 안 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에요? 미국이요. 미국이요? 미국인들, 미국 전체에서. 크루즈에 타고 있던 미국인들이요? 그러니까 크루즈 탄 사람을 제외하고 미국에 있는 인구들 중에서 예. 코로나19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 인원이 예. 426건밖에 안 됩니다. 그거밖에 안 됩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예. 검사 조건 자체가 상당히 까다롭다는 거죠. 일본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검사 조건에 충족되지 않으면 아예 검사를 실시를 안 해줍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실제 환자인데도 불구하고 예. 환자로 확진되지 않는 숫자가 많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는 예. 일단 본인이 좀 의심만 돼도 검사를 다 하고 예. 또 그렇게 검사를 해서 경미한 증상 있는 사람까지 다 찾아내니까 네. 실제 그 환자의 어떤 발생 양상이 네.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서
훨씬 더 많이 지금 찾아내는 그런 결과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도 네. 일본이나 미국처럼 검사를 좀 까다롭게 해가지고 했으면 숫자가 훨씬 적었겠네요. 네, 그럴 수 있죠. 근데 이제 초기 단계에 예. 이 질병의 특징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진단을 안 해서 네. 그 찾아낼 수 있는 사람이 그 진단을 안 해서 그 코로나19에 걸린 사람이 중증으로 진행돼서 사망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니까 예. 일단은 진단을 하고 보자. 예. 그리고 나서 이 질병의 양상이 어떤지 한번 보자. 그렇게 해보니까 우리나라도 전체 환자 중에서 한 80% 정도는 네. 건강한 사람들 또 그리고 증상이 경미하고 면역력이 좋아서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구나. 예. 라는 걸 이제 알게 된 거죠. 아하. 그렇다면은 예. 이제 검사 대상으로 좀 그 엄격하게 강화가 될 필요는 사실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약간 접근법이 달랐던 건데, 우리는 그렇게 할 역량이 있었고, 일본이나 미국은 그렇게 할 역량이 좀 없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예. 이 최초 환자가 발생되자마자 네. 우리 질병관리본부하고 대한진단검사학회 그다음에 또 정도관리협회 등이 공동으로 네. 이 진단을 할 수 있는 그 프라이머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을 예. 신속하게 개발을 해서 바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가지고 예. 또 우리나라의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신속 이 승인할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예. 현재 그 두 곳의 이 생산 기관을 이 허가를 해줬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하루에도 한 15,000건 이상 검사를 할 수 있는 그런 물량을 예.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만들었죠. 네. 그쪽 나라들에서는 그게 안 되고 그런 상황이군요. 그 미국이나 일본은 그 실험실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그 진단법을 고수를 하다 보니까 예. 일일 검사할 수 있는 물량 자체가 상당히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여쭤보면요. 네. 지금 확진자 총 1,261명 중에 대구 경북이 1,000명이 넘고 네. 이제 서울 수도권이 한 100명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이 한 100명 이렇게 해서 경부선 라인에 대부분의 환자가 있어요. 네. 다른 지역 환자는 뭐 거의 50명도 안 되거든요. 네. 이렇게 보면 아직까지 이게 지역사회 대유행까지는 아니고 통제가 되고 있다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는 대구 신천지교회 또 저 경북의 청도 대남병원 예. 그 두 지역을 중심으로 한 그 접촉자들이 이제 확진 판정을 받고 있는데 그분들이 대부분 다 대구 경북에 거주하는 분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사람들은 신천지 교회에서 이제 예배 활동을 하고 자기 지역으로 가서 또 그 지역에서 접촉자를 만들어내는 그래서 다른 지역은 사실상 산발적인 환자 발생을 이루고 있기 때문에 예. 겉으로 보면은 전체 환자가 많아서 마치 전국적인 대유행 이런 조짐이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예. 실제 정확하게 보게 되면 대구 경북을 제한 나머지 지역은 현재 상태에서 산발적인 그런 발생 예.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유입 단계의 초창기와 같은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 다른 지역에 사는 분들이 사실 지금 이렇게 또 너무 과도하게 불안해하거나 또는 일상생활에 유출된 그런 상황들은 아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까 이제 우리가 2,000명, 3,000명 나올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신 것은 기존에 그 우려되는 집단에서 추가로 더 나올 거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그러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제 그 예. 지역에서 파생돼서 나오는 다른 소규모 집단, 예를 들어서 네. 부산의 온천교회 또 예. 칠곡 장애인 시설 예. 또 울산 광주에 또 신천지교회 신도가 가서 또 종교활동에 참여했던 부분 예. 그리고 또 이번에 새롭게 확인된 또 명성교회 부목사님과 관련된 또 그 교회의 집단 발병 우려 예. 그런 부분들이 앞으로 이런 대규모 집단 발병에 또 다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네. 그런 거의 시설 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럼 그렇게 이제 집단 발병의 포인트들, 이 네. 포인트들에서 환자가 추가로 나오겠지만, 네. 막 저희가 이제 뭐 지하철을 다닌다거나 이럴 때 이렇게 우려할 만한 수준의 이런 정도의 감염은 가능성이 낮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일단 뭐 현재로서는 대구 예. 경북과 같은 그런 대규모 발생 양상은 대단히 낮고요. 예. 다만 그래도 대중교통 시설을 이용하면서도 또 감염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네. 위생 수칙
지키시고요. 마스크도 그다음에 쓰고요. 또 사람들이 많이 밀집되어 있기 때문에 네. 마스크 착용하시고 네. 또 대중교통 시설 이용하고 이제 사무실 가지 않습니까? 예. 집에 가지 않습니까? 예. 손 깨끗이 씻고 알겠습니다. 그 예방 차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질병관리본부장을 지낸 차의과과학대학교 예방의학과 전병률 교수였고요. 2월 27일 목요일 KBS 1라디오 김경래 최강시사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이번 주 진행을 맡은 저는 뉴스타파 기자 시민보였습니다. 내일 아침 7시 20분 다시 돌아오겠습니다.